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투기 조사 범위를 박근혜 정부 당시까지로 확대하고 공직자는 물론 민간 영역으로 조사를 넓히기 위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도 설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국가의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H 토지보상 담당자가 인사이동 후에도 부적절하게 권한을 이용해 한 달 동안 300건이 넘는 정보를 열람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흥시 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경기도 의원의 부천대장 신도시 땅 투기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11명 중 8명의 사례에 대해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이상도 접종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집단의 자문 결과가 나왔는데 정부는 이번 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하버드대 신문이 램지어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논문을 유해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하는 등 미국을 비롯한 해외 언론들이 잇따라 비판에 나섰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논문과 관련한 토론은 다른 학자들에게 넘기겠다며 위안부 문제는 자신의 주된 연구 분야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이 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2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오전까지 곳곳에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3기 신도시 부동산에 투기한 것으로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조사 대신 검찰이 직접 나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당내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내일 오후 6시까지 광명시흥과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부동산 보유 현황을 신고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이, 보좌진은 본인과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를 포함한 가차명 거래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투기자가 나온다면 호적을 파겠다는 각오로 영구제명 등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진신고 형태라는 점에서 조사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LH 사태를 두고 정부가 검찰과 감사원이 빠진 셀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강력하게 정부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번에 LH 직원들의 이 투기와 관련해서 정부가 이 검찰로 하여금 엄밀한 수사를 갖다가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의당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긴급 현안 질의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이 출석합니다. 여야 모두 국토부와 LH를 강하게 질책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변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절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이유로 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야권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이틀 전 맥주 회동을 하고 19일 이전에 단일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단일화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야권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7일 밤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반 동안 맥주를 마시며 허심탄회하게 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단일화 협상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바람직한 시간이었다. 만남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후보 측은 후보 등록일인 오는 18, 19일 이전에 단일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실무팀이 가동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일에 단일 후보를 등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두르자는 안 후보와 달리 오 후보와 국민의힘 측은 다소 여유로운 분위기입니다. 오 후보로 단일화해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등 지지율 상승세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후보의 약진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 이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될 거라고 내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각각 3명씩 실무협상팀을 꾸려 본격적인 단일화 룰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축산물 공판장에서 최소 6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축구 선수들이 합숙 생활을 하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경기 안성시의 축산물 공판장입니다. 지난 6일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전수검사에 들어갔고 6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기가 어려운 작업 환경 등이 확산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검사가 진행 중이라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오는 14일까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축구클럽 소속 선수 14명과 일반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선수들은 함께 생활을 하며 훈련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숙박과 식사를 하는 생활관은 여러 명이 한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방역 수칙상 학교 운동부는 합숙 훈련을 할 수 없었지만 이 선수들은 외부 클럽 소속이어서 합숙 훈련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405명으로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400명대 중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하버드대 교내신문이 램지어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논문을 해를 끼치는 거짓말로 못 받고 출판해선 안 된다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비판이 거센데도 램지어 교수는 사과와 반성 대신 황당한 이야기만 늘어놓았다는데요. 전광열 기자입니다. 하버드대 교내신문 하버드 크림슨에 램지어 교수가 매우 해로운 역사학적 거짓말을 출판하는 과정에 있다는 내용의 사설이 실렸습니다. 대다수 편집진의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정기회의 논의를 토대로 쓴 사설인데 램지어의 논문을 허위 정보로 못 받고 학문의 자유 보호 영역에 놓일 수 없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사설을 쓴 편집인은 기본적인 사실에 반하는 학술 이론은 출판할 가치가 없다고 지적하며 하버드대는 반드시 램지어가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버드대 교내신문에서 거짓말 논문, 잘못된 행동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설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램지어 교수는 논문과 관련한 토론은 다른 학자들에게 넘기겠다. 논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연구의 중심 과제가 아니다는 뻔뻔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체이탈 화법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현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건데 램지어 교수는 일본에서 돈을 받고 논문을 쓴 게 아니라는 말도 했습니다. 하버드대 로스쿨에서의 공식 직함이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라는 지적에 미쓰비시가 하버드대 로스쿨에 교수직을 만든 건 수십 년 전이고 현재 미쓰비시에서 어떤 금전 지원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반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국경지대 시위대 학살로 악명 높은 군부대를 거리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라리 나를 쏘라며 무장한 경찰들과 맞서 시위대를 구했던 수녀는 한 번 더 무릎을 꿇었지만 희생자는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 옷차림의 수녀가 무장 경찰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맨몸의 시민들에게 총을 쏘지 말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경찰관들도 마음이 움직인 듯 합장하며 같이 꿇어앉았습니다. 이 용감한 수녀는 앤 로자 누타웅으로 열흘 전에도 차라리 나를 쏘라고 나서면서 시민들을 구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호소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미얀마 북부 도시 미치나에선 3명이 총에 맞았고 2명이 끝내 숨졌습니다.
양곤에선 시민들이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시위대 200여 명이 경찰에 포위됐다는 소식이 SNS로 전해지자 경찰의 주의를 분산시키려고 야간 시위에 나선 겁니다. 악명 높은 특수부대까지 동원되며 진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군부는 이미지 세탁을 위해 캐나다 광고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밤사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 한 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집에 스스로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부산 해운대에서는 강에 투신한 20대 남성이 119 구조대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현 기자입니다. 서울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소방관들이 20여 분 만에 불을 껐지만 집안은 온통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이 불로 거주자 50대 박모 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아파트 주민 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술을 마신 박 씨가 가스호스에 라이터를 갖다 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남성을 구하기 위해 소방대원들이 강물로 뛰어듭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부산 해운대 수영강에 빠진 20대 남성 한 명이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됐습니다. 이 남성은 스스로 강물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인천 만석동 부두에 전박된 선박에서 크레인 점검을 하던 50대 남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0대 남성은 중태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OECD 29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9년 연속 유리천장 지수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직장 내 여성 차별이 심하다는 건데요. 대기업들이 잇따라 여성사회 이사 모집에 나섰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하는 OECD 유리천장 지수입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직장 내 여성 차별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발표된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9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여성의 결혼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여성이 경력을 계속 이어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그나마 새로 고친 자본시장법을 앞두고 여성사회이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기업들은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에 대응해 잇따라 여성사회이사를 선임했습니다. ESG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과 산업에 대한 담은 역할을 보강하기 위한 차원으로 정부도 민간 부문의 여성 인력 확충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경영 평가나 이런 과정에서도 성평등 요소들을 도입하고 해서 조금씩 민간 영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어 가도록 노력할 것이고. 다만 기업들에선 직업 시장에 남아있는 여성 인력이 적어 여성 임원을 늘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살인적인 초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베네수엘라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려면 280만 볼리바르, 가장 큰 돈을 써도 지폐 50장 이상을 내야 합니다. 이 돈이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건데 사람들이 돈을 하늘에 뿌리거나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까지 목격되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에서 지폐가 흩날립니다. 길거리에 지폐가 나뒹굴고 쓰레기 봉투도 버려진 돈으로 가득 찼습니다. 화폐 가치가 뚝뚝 떨어져 휴지 조각이 돼버린 베네수엘라의 현실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1달러가 190만 볼리바르에 달합니다. 커피 한 잔 가격이 280만 볼리바르인데 가장 큰 돈인 5만 볼리바르짜리 지폐를 쓰더라도 무려 56장이 필요합니다. 1년 만에 커피 가격이 30배 뛰는 등 살인적인 초인플레이션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앙은행은 고액권 지폐 3종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내놓은 돈 중 가장 큰 100만 볼리바르도 우리 돈으로 6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10월 2,700원에서 5달 만에 4.5분의 1로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베네수엘라 돈 가치가 추락하면서 전체 거래의 3분의 2가 달러 등 외국 돈으로 이뤄지는 실정입니다. 석유 관련 수출품이 전체 수출의 90%를 차지하는 베네수엘라는 유가 하락으로 국가 재정이 나빠지면서 8년째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사이민입니다. 지난 2000년에 시작해 국내 최대 패션쇼로 자리 잡은 서울 패션 위크.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디지털 행사로 진행되는데요. 이번엔 박물관과 미술관이 런웨이로 변신해 한국미를 가득 담은 패션쇼 무대를 선사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패션쇼 촬영을 앞두고 모델과 촬영 스태프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촬영 장소는 국내 최대 규모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 모델들은 화려한 런웨이 워킹을 뽐내고 우리 가락에 맞춰 멋들어진 춤사위도 선보입니다. 코로나19로 패션계가 침체된 시기 2021 충계 서울 패션위크 촬영을 위해 박물관 공간이 이례적으로 개방된 겁니다. 사실 박물관은 금단의 장소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컬렉션을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인데 이번에 장소를 제공한다는 거에 대해서 디자이너로서 선배로서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서울 패션위크 홍보대사는 영화배우 배두나 씨가 맡았습니다. 한국 대표 디자이너들이 제시하는 패션의 현재와 미래를 온라인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과 국립현대미술관 작품 등을 배경으로 하는 이번 행사는 100% 디지털 영상으로 사전 제작됩니다. K-패션도 K-팝과 K-무비에 이어서 한류 열풍의 대열에 합류함으로써 잠시 위축되었던 패션 업계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고 K-컬처와 K-패션이 손잡은 충계 서울 패션위크는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힘든 순간을 체온을 나누며 헤쳐나간 사이는 얼마나 끈끈할까요? 강추위 속에서 일주일 넘는 대장정에 도전하는 개썰매 대회가 알래스카에서 열립니다. 특수 신발을 신고 줄 맞춰 달리는 썰매견들. 세계에서 가장 길고 험난하기로 유명한 개썰매 대회죠. 이디타로드가 알래스카에서 개최됩니다. 팬데믹에도 대회를 열기로 한 대신 1600km의 대장정 코스를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출전팀도 대폭 줄였다고 합니다. 경주는 집에서 생중계로 관람할 수 있다는데요. 방역수칙 잘 지켜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자유엔 늘 책임이 따르죠. 하지만 미국 플로리다는 책임마저 져버린 이들 때문에 곤혹스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팝콘 튀기는 소리로 가득한 이곳은 미국 플로리다주의 데이토나 비치입니다. 바이크 위크가 지난 금요일에 시작됐는데요. 플로리다는 미국에서 대규모 행사에 개방적인 몇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답답해하던 수천 명의 바이커가 전국에서 몰려든 건데 문제는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글쎄요, 이렇게 되면 플로리다마저 행사들을 취소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병원 중환자실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실 텐데요. 공기마저 낯설고 가라앉은 그곳에 따뜻한 숨을 불어넣는 의사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중환자실. 병상에 누운 아이에게 풍선으로 뚝딱 강아지를 만들어주자 아이는 미소를 되찾습니다. 이 여성은 가족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면서 풍선 아트를 배운 뒤 교대 근무로 지쳐있는 동료나 환자들에게도 귀여운 풍선 작품을 선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덕에 그녀의 방엔 알록달록 풍선들이 한가득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자마자 중환자실에 지원했다는 그녀. 환자의 마음까지 살필 줄 아는 진정한 의사이시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론 여전히 공기가 싸늘하지만 낮에는 점점 더 봄 기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 2도 선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서울 12도, 강릉은 16도로 예년 수준을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봄 날씨가 늘 그렇듯 일교차가 큽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또 말썽입니다. 지금 충청의 초미세먼지 수치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충청을 포함해서 수도권과 영서, 전북에서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여기에 연무까지 끼면서 하늘은 더 희뿌옇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또 보이진 않지만 경기 남부와 강원, 충남과 전북 내륙에서는 안개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아침까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에서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제주에서는 밤부터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제주 산지에서는 오후에 빗방울이 살짝 스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4도, 춘천은 영하 2.4도, 부산은 6.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2도, 광주와 대구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호남과 경남, 제주에서, 금요일에는 영동과 충청, 이남의 봄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